이기조 정책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예, 네. 뭐 가을 좀 화창한 날씨가 네.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말에 뭐 네. 집에서 또 쉬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행사들 있고 그래야 네.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네, 개인적으로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예. 저희 많은 축제가 있어서 예. 주민들 가까이 힘들고 다녔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몇 군데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곳이 우리 12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덕구에는 네. 비례동, 가양동하고 접해 있는 비례동에 우리 주민 축제가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대성황을 좀 이뤘습니다. 비례동 공축제? 예. 이름이 뭐예요? 주민화학 축제인데요. 예. 그 동안에는 아마 대덕구에서 잘 좀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동원도 있지만은 주민 참여가 이번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많아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즐거운 그런 좀 행사로 좀 지켜봤습니다. 인사 좀 다니시면 알아보던가요? 알아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래도 네. 반갑게 좀 맞아주신 분들도 계셔서 야. 인사 다시 한번 드리면서 추석 잘 좀 보내시라고 인사도 좀 드렸습니다. 예, 미리 추석 인사도 드리고 네. 저희 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또 소통을 나누시고 네. 앞으로는 뭐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있고 네. 또 축제 행사의 계절이잖아요. 또 남은 가을에 부지런히 좀뭐 신발을 닳도록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네.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치 대학원 개강식 이모저모 네. 되게 흥행이 괜찮습니까? 참가자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자유한국당보다 앞서서 개원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80명 넘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정치대학원 6기 네. 개원을 했습니다. 한 52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 52명. 네네. 그 중에서 50대 미만, 네. 50대 미만이 한 절반 가까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관심이 많네요. 처음에는 예. 우리가 야당이 됐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라든지 지도가 상당히 좀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그런 자원들이 오겠느냐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보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다 오픈해서 네. 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저희는 그런들보다는 이제 정치대학원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또 정치 신앙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뉴페이스도 중심으로 아무래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한 30명 차이가 좀 납니다. 강조를 하시네요. 민주당보다 낫다 이렇게. 실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뭐 여당이 민주당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5기부터 지금 6기까지 정치대학원 운영의 어떤 노하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노하우가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이번에 처음이었던 거죠? 1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처음이었죠. 네. 아니 그 1기부터 5기까지 노하우 말씀하시는데 네네. 실제 국장님이 네네. 그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5기 전까지 바로 저 기수도 국장님 기획하는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준비 좀 하고 예. 실무 책임을 했는데 꼭 그렇죠. 제 자랑은 아닌데 하여튼 네. 자랑으로 들립니다 저희는. 예. 대학원 부분은 사실 이제 예. 모든 이제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주로 이제 개설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물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제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하자라고 해서 선거가 없던 해도 사실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의 기능 중에서 정치 사회화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꾸준히 좀 하는 게 좋고 또 그런 또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또 흥행에는 일단 네. 긍정적인데 그 오신 분들 네. 몇 명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직업도 다양하고 예. 또 내년 출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예. 출마하고 상관없이 나는 정당 또 정치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주부들도 있고 아주 계층 또 연령 또 성별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그 수료생들이 이제 공직 후보자 네. 추천을 받으면 네. 그분들이 대부분 그 당선되는 성과를 얻은 걸로 저희가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그 수료하신 분들이 사실 뭐 평가가 좀 다양합니다. 네. 내용이 뭐 크게 뭐 기대했던 거하고 다를 거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료해서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이 정치대학원 그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당선된 사람. 예. 그 과정이 이번에 한 10주 과정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본인들보다 앞서서 선거에 출마하신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을 네.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선거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오셨나요? 네, 저희가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좀 뭐 중앙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정치 이슈가. 아무래도 인근에 충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관심을 갖고 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내려오셔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하셨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번에 얘기 좀 얻어가지고 공천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공천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우리 당협위원장, 당무감사에 관련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만 그동안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 입에서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긴장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그럼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돼가지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정치 신인들, 예. 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공천하겠다 하는 거는 뭐 계속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특히 10월 중순까지 당무감사에 맞는 그런 기준에 충족을 시켜라라고 이제 공문을 전해드렸는데 그 결과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일일이 점검을 할 텐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네. 현역이든 또는 현역이 아니든지 간에 과감하게 임사 쇄신을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네. 해당되시는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많이 좀 굳어져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페널티를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이 아무래도 중앙에서 또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 입으로 이제 예.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험을 이제 앞둔 이제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어찌됐든 11월 28일까지 네네. 이렇게 아카데미 진행이 되면 바로 네네. 경선 과정으로 그렇죠. 바로 들어가겠네요. 네. 시기가 일부러 좀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여름 뭐 성수기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다시 좀 들어왔는데 예.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명망가, 전문가, 학자 예. 위주로 좀 해서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듣지 못하는 여론이라든지 중앙에서 보는 지역 정치 이런 거를 들었는데 이번 그 프로그램의 좀 특징이라면은 정치 현장에서 주로 뛰시는 분들의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전달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전보다는 조금 좀 현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치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진행 네.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추석을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죠. 예, 밥상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 또 한국당의 대선 주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네.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추석 밥상이라고 하죠. 추석 밥상. 찰상. 네. 민심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민심도 같이 민심도 같이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네. 예. 그 민심에 일단 올라가야지 또 그 이제 좀 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 추석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 또 민심에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추석 민심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서 언론도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무덤덤하시는 우리 북핵 미사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초연해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하더라도 국민들
국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 막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예. 유엔 총회에서 우리를 트럼프 보통에. 대통령 또 이용호 또 대사 예. 거친 그 공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뭐 다른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도 하고 있고. 아저씨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왕따를 시키네. 그게 말이야. 며칠 전에는 또 전략 그 첫 폭격기가 또 네. NNL까지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또 예. 굉장히 좀 그전하고도 많이 양상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저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는 좀 상당히 초연하고 차분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좀 불안하거나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밥 수상의 민심에 가장 먼저 올라갈 게 예. 아마 북핵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는 네. 미국 내에서의 보수층을 지출시키고 맞습니다. 자기 지지율을 예. 높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 아주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여기 나오네. 아이고. 쓰신 말. 아니 뭐 보겠어요 이 자식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최우선 순위는 뭐니 해도 국가 이익입니다. 여든 야든 간에 그거는 이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조에는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북핵 위기는 좀 냉철하게 보더라도 그 미국의 그런 국가 이익 우선이라는 부분도 사실 같이 좀 고려를 좀 해야겠죠. 또 하나는 네. 어쨌든 간에 만나면 이제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결혼한지 하느냐 또 뭐 취직 뭐 하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경제 문제가 그 다음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많이 좀 내세우고 있는데 호평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네.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미래를 좀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당장 수혜를 받는 건 고맙다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위주로 조금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그렇죠.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노력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의지는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방식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네. 국민들 밥상에는 뭐니 해도 그 전서부터 앞으로도 이제 빠지지 않을 큰 메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밥상을 차리니까. 예. 일단은 뭐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가장 네. 박상 이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제 이슈도 그렇고. 경제 문제 예. 네. 우리 지역을 본다면 예. 당장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내년 6월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지역을 책임질 단체장 또 지방 의원들이 누가 좀 나오는지 등에 관련돼서 많이 좀 회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 좀 나왔는데요. 우리 이 박성영 전 시장, 또 이장호, 정용기 국회의원, 또 육동일 지금 충남대 교수, 또 아주 최근에는 박태호 고려대 연구 교수까지 뉴페이스예요? 저 지금 아닙니다. 새로 인물에 올라오는. 박태호 교수는 지난번 저와 같이 대덕구청장 경선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시장 선거에는 뉴페이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감한 도전을 좀 하시는데 네. 이렇게 좀 면면이 좀 보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 또 아직 좀 유보적 입장인 분들 또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섞여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권 시장님 대법원 판결이 지금 초미에 지금 관심이 예, 가지 그 지금 않습니까? 가장 큰 관심이 지난번에 우리가 좀 주제를 좀 다뤘는데 네. 권 시장님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 분들이 좀 거론이 됐는데 무엇보다 이상민 국회의원이 준비를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많이 움직인다고 소문이 네. 나죠? 지난번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박범계 우리 민주당 시당위원장님도 준비를 좀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원금 받았습니다. 예, 기사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 최고의 흥행이 있을 때 같이 끼워줘야지. 맞습니다.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밥상 위에 뭐 국이든 반찬이든 올라가야지 먹지. 네. 올라가지 못하는 반찬은 이건 괴로운 거예요. 네. 안 올라가면. 정치인들은 무조건 밥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쁜 메뉴든 뭐 안 먹는 메뉴든 네, 뭐 먹는 메뉴든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저기 헌법재판소장 뭐 이렇게 좀 임명동의안 처리 등등을 볼 때 다당 체제에서 네. 현역 의원들을 어찌됐든 당에서는 좀 출마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노쇠된 이미지, 젊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미지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은 네. 무엇보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인적 쇄신은 제도적으로는 예를 들어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젊은 참신한 신인을 내년 지방선거에 과감하게 공천하겠다. 이 과감한 이제 방점이 좀 의미를 좀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현역에도 상관없다. 현역 뻥카 아니에요. 줄 세우려고 그냥 과감하게 한다고 해놓고. 현역도 그런 기준에 맞으면은 네. 이제 공천할 수 있겠지만 원에 더 이제 참신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네. 뭐 원해이지만은 또 나이도 젊고 참신하지만은 예. 또 그런 기준에 꼭 맞는 분이 아니면은 또 참신하다고 해서 공천할 이유는 또 없겠죠. 물론 이제 그런 전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다당 체제에서 현역보다는 네. 비슷비슷하다면 원외 쪽에 계신 인물들을 좀 더 이렇게 전략 공천하지 않겠냐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예. 세부적인 이제 공천 기준이라든지 방향은 예. 중앙당에서 정해고 좀 그렇게 좀 모든 후보는 따라야겠지만은 시대적인 흐름 요구는 자유한국당이 좀 변해야 된다. 그 네. 변화는 인물 교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인식은 다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을 중심으로 하는데 네. 이 광역 단체장도 전략 공천으로 갈까요?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경선은 지향한다고 해서 네. 시도지사도 이제 경선을 안 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이제 지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선을 예.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흥행을 위해서 또 경선을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 결정은 끝나니까 아마 나중에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당내 여러 가지 양국 관계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대전은 이제 뭐 현역 시장이 아니시니까 네.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아마 경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좀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시당이나 이 후보자들은 좀 어떤 걸 원하는지 좀 감시 되세요? 후보자 입장에는 전략 공천을 원합니다. 전략 저도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경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보는 우리 이제 관전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경선이라는 과정 자체가.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 사실. 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죠. 예. 일단 참여하면은 반드시 돼야 되고 사력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예. 경선이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쌍구경 부분이 제일 재밌다고 하나요? 네. 재밌죠. 근데 그 당사자들은 정말 좀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그만큼 경선 끝나고 당선이 되신 분들은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좀 기쁨이겠지만은 다수의 낙천되신 분들은 참 그야말로 참 인간적인 피해 그 이상의 부분 때문에 공천 후유증도 나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선에서 당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이 꼭 좋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내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네거티브가 좀 강화되다 보면 상대에게 빌미도 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네. 예. 전략 공천도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4천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죠 우리나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여러 가지 정부적인 판단을 잘해서 고려한다면은 사실 전략 공천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상대 후보가 좀 정해져 있고 또 우리 후보가 좀 정해지 않았는데 단지 경선에서 이렇게
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후보와 후보가 다투면 분명히 떨어질 게 분명한데 네. 경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꼭 경선만이 옳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방향은 전략공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한국당 입당 원서 이제 많이 네.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전보다는 뭐 그렇게 늘진 않았다면서요. 예.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으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좀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저도 뭐 당의 명령에서 입당원서 우리는 이제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예. 많이 모집을 했는데요. 그 당에서 경선 방식 또 전략공천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기 이전에 당원 입당원서를 받아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전략공천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잡은 이후에 좀 그 입당원서 좀 받는 게 3년 전에 비하면은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저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전략공천하면 굳이 이렇게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입당원을 많이 받을 그런 이제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근데 당원은 계속해서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누적시키고 옛날 사람들 예. 그만둔 당직 바꾼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당원이 아마 민주당하고 좀 비슷한 이제 시스템인데요. 입당하신 분들이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당원 매달 돈을 기대는 당원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책임당원 수 줄어들죠. 자연 퇴출이에요. 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증가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지방선거도 그 폭이 제일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이렇게 네.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각각의 선거가 끝나면 이렇게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와 상관없이 정당은 당원들을 입당시키는 게 어떤 해야 될 일을 좀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데 이 선거가 또 가장 좀 많죠. 자, 오늘 박희주 국장님 모시고 설 연휴를 앞둔 네. 시점에서 추석 그 밥상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예. 추석 인사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올여름 참 더우셨죠. 작년에 더웠다고 하는데 올해가 아마 더 덥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추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